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집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네, 바로 옆은 서재 겸 컴퓨터실이고요. 여기서 주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죠. 부럽다. 컴퓨터를 이 방에 설치해뒀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집에 칼이 있네요. 네, 우리 집에도 칼 있어. 예. 와, 이렇게 세 개가 그리고 있던데요. 멋있게. 너도, 여기입니다. 너도 여기는 보컬 있어.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혼자 사세요? 이제 여자친구 있고요. 아, 네네. 예,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기척이 제일 많이 나는 부엌이고요. 음,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옷방입니다. 여기서도 몇 번 귀신 같은 걸 많이 봤고요. 봤다. 예, 봤다. 여기는 네, 안방입니다. 뭔가 이분 큰 손 느낌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보자님이 귀신을 봤다고 하면은 딱 그러니까요. 둘 중 한 가지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귀신을 봤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귀신을 보게 된 거는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괴롭힘을 당한 건 어렸을 때부터고요. 지금 제가 나이가 39인데요. 제가 12살, 13살 때쯤에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던 제사가 끊기게 됐습니다. 제사가 끊기게 되니까 제사를 안 하고 나서부터 1년 안에 아버지 회사가 불이 나서 아버지가 전신 이도 화상을 입고 한 2년 동안 누워 계셨고요. 그로부터 삼촌이 또 회사가 사업하던 게 또 망하게 됐고, 그리고 삼촌들이 다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 집이 거리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요. 아버지도 다치셨고 해가지고 풍비박산이 나가서 25살 때까지 가족 4명이서 소세지 화장실 있는 단칸방에서 24살까지 이렇게 매일 부모님과 저는 싸우고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법원 통지서가 매일 날라오니까 최악의 상황에 닥치게 되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4살쯤인가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엄마와 할머니랑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덤프트럭하고 사고 나서 계속 아프시고 또 뭐 심장 수술도 하시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33살쯤 그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리게 됐고 이 집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얘기를 하면 길 것 같고 이 집에 대한 사연을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이 집은 제가 2년 전에 이사를 왔고요. 2년 전에 와서 이 인테리어들을 제가 직접 다 공사를 다 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네. 공사를 할 때부터 이 집에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귀신들한테 많이 이렇게 조금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집에 공사할 때부터 저기 부엌 쪽, 제가 부엌 쪽을 계속 비추고 있는 이유가 네. 저기서 제 여자친구가 요리를 할 때도 제가 항상 늦게 퇴근하고 여자친구가 먼저 퇴근해서 먼저 그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저녁하고 있으면 항상 저인 것처럼 인기척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와서 어깨에 대고 일부러 지나가고 그리고 실루엣이라 그러죠. 검은 형체가 아니고 검은 형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요. 이 집에서 어떤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스님 바지 있죠. 회색 바지. 그 통 네. 큰 바지들 있죠. 그거를 입고 저 옷방 안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모형 칼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둑인 줄 알고 이 모형 칼을 2개 뽑아가지고 싸우려고 음. 싸우려고 이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저를 괴롭히질 않았는데 먼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공사를 할 때 한번 뭔가 주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사를 다 하고 제가 짐을 다 풀고 이제 정식적으로 살게 되었을 때
기사 시험이라 그러죠. 기능 네네네. 기사 시험, 국가 시험 친다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은 여기서 서재가 너무 춥다 보니까 외풍이 심해서 여기서 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 자고 있었고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안 돼, 자면 안 된다 하면서 눈을 비비고 있는데 그때 12시 넘어서쯤인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액자가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폭도 굉장히 긴데요. 이게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고 자던 여자친구도 일어나고 무슨 일이냐 싶어서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처음 신호였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업무를 다 못 마치고 집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씻고 제가 소파에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카톡 소리가 나도 봤더니 PC 로그인 알림. 근데 P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었죠. 이 방에 있는데 이 방에 여자친구가 들어왔거나 제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켜진 거예요. 제가 예약 기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PC 예약 기능도 사용할 줄 모르는데 PC 카톡 로그인 알림 뜨니까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느낌을 받아 주시했던 얘가 컴퓨터를 켜줬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귀신이 아군인지 뭐 저를 괴롭히러 온 귀신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다. 너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집에 없는데 높이 한 60cm짜리 도베르만 동상을 하나 사와가지고 좀 호텔 로비처럼 조금 꾸미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좀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베르만 동상을 사서 여기에 뒀었어요. 여기 두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니 우리 실제 개는 아니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잡기 좀 네가 다 물어 뜯어서 좀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딱 세워뒀는데 그때부터 회사에서 다쳤어요. 그 이후로 그날 이틀 뒤인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갑자기 의사가 저하고 보고 피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수치가 각 200씩 거의 나왔어요. 두 개 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게 무조건 왠지 이 개 동상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 놔둔 개 동상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심장이 또 아프더라고요. 의사가 심전도 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도 아프거든요. 제 지인들이 여기 거실에서 그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집들이 겸 와서 파티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파티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나를 괴롭힌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지인분 중에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저 개 때문이 아니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 도베르만 형상 보고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까 저 동영상 빨리 치우라고. 저 개 동상 버리면 다 잘 될 거다. 그 귀신이 있어도 처음에는 니를 좀 도와주는 것 같았다며. 뭐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개 동상을 버리면 잘 될 것 같다. 그래 다 잘 될 것 같다. 한잔 하자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다 4명이서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탠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먹고 있던 4명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거나 뭐 외풍이 들어올 것도 없어요. 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지금은 멈추는데 그때는 자기 혼자서 한 3분 4분을 계속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그 지인분이 여기 먹던 음식을 바로 챙겨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여기 두고 우리 누구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절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를 위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생화 화분인데요. 네. 이게 생화 화분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카페처럼 꾸미려고 좀 비싼 조화들을 이건 조화고요. 조화들을 막 다 갖다 놨었어요. 그래 이제 조화도 버려야 되겠다. 이제 도베르망 동상도 버리고 조화라는 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조화도 버려야 되겠다 해서 당근마켓에서 저 화분 지금 저
화분을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생화도 샀고요. 그래서 생화를 사서 차에 트렁크에 싣고 와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 중문을 열었는데 원래 있던 조화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분이 뒤집혀져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둘이 중문에 서서 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생화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조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동상도 치우고 조화도 치우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일자리도 다시 생기게 됐고 몸이 조금 호전됐지만 여전히 심장이 조금 안 좋거든요. 의사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고 여자친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여기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아프니까 이쪽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친구도 여기서 검은 형체가 이렇게 지나간 걸 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심해서 아팠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무섭다고도 했고요. 집안에 근데 그 무당이셨던 분이 계세요? 뭐 한 3대 위의 할머니가 무당은 아니고 시를 좀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인데 집안 내력에서 뭐 들어왔다 하면은 뭐 조상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내력이 있다면은 이제 잡기나 진짜 뭐 다른 객사기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한 가지를 잡으면 그 사건 계기가 어쨌든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는 후부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무언가들이 계속 끌려 들어왔다라는 건데 살아오시면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이 전집에서는 겪은 일은 아니죠? 아니죠. 전 집에서도 검은 형체 같은 거는 아, 제가 많이 계속 봤죠. 보셨어요? 어릴 때는 가족 전체가 다 시달렸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터가 안 좋은 곳에서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시원시 방송 거의 한 2년 가까이 봤는데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자면 그 집 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진또님 말대로 집안 어떤 부분적인 것 같아요. 집안에 뭐가 좀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그 위쪽에서. 그래서 혹시 그 오른손 좀 떨리세요? 수전증처럼 좀 있어요? 네, 조금씩 떨리죠. 왼손, 오른손 조금씩 다 떨리는. 왼손도 떨린다고요? 오른손만 떨리면은 집안에 업이 들어온 건데 안 좋아. 근데 왼손도 떨린다라. 아니 근데 어렸을 때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린아이 죽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사건 현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어른 죽은 건 있어요. 어른? 아이도 직접 포함되어 있는 사건 현장이 있었다거나? 직접 죽은 거 못 봤는데 저희 집 앞 횡단보도에서 꼬마애가 덤프 트럭에 깔려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이 맨날 있으셨나요? 그쪽을 지나갔죠. 그 시체는 치워졌는데 그때 뭐 자주 들락날락했죠. 여자아이? 모르니까. 남자아이?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연관성이 없는데요. 어렵네요. 네. 일단 저는 이 집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현상들이 정말 진짜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 토대로 집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진도 말대로 지금 제보자님 자체에 대한 뭐 몸적인 부분, 집안적인 내력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대로 토대로 가자면은 집 문제와 별도의 제보자님 가족사도 있는 것 같고 집 안쪽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들 지금 들어보신 얘기들로 보시면 여기는 이 집은 신축 단지인가요? 아니요. 오래됐는데 제가 네. 리모델링 한 겁니다. 여기는 흉가입니다. 아니요. 여기 부산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네, 그거도 흉가입니다. 뭐 시내가 흉가가 더 많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겪으신 이야기가 토대로 맞으면 흉가고요. 이것도 이제 알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긴가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은 흉가라고 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제보자님 몸에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보자님 가족사도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도베르만 강아지를 이렇게 야 이제 잡기를 물어뜯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강아지가 팀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상화가 됐다면 이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그 형상 아니 뭐라 그러지? 지켜주는?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이라고 되게 치면은 강화가 뭐 팀킬을 한 건데 왜 팀킬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잡기가 내 몸 안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역설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일이 좀 잘 안 됐다라고 보면은 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제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이제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유출해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좀 이 세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에 지금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원시 그
부산구 도로의 나무 한번 촬영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네. 거기서 한 200m, 300m 떨어진데, 네. 제가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어디 무당들도 와서 절을 하고 간다는 신발 잘 맞는 절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거기 가서 절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귀신이 자꾸 너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절을 하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차에서 기름 냄새가 나면서 시동도 안 걸리고 블랙박스도 고장나고 차 창문도 고장나고 겨우 시동을 어떻게 걸어서 집에 왔는데 여자친구 타이어가 다 터졌어요. 그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제보자님이 그러면 지금 다 불렀네. 아까 말한 스님보. 제보자님 그 집안 내력도 집안 내력인데 제가 봤을 땐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안 내력 그렇게 세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 불리지 않았던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보자님이 살아오시면서 귀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분명히 제보자님은 귀신이라는 걔네들한테 무언가를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보자님 자체가 좀 약간 기분이 갖고 있는 영매체제 같아요. 근데 집안 내력도 있고. 이거는 가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님. 네. 가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제보자님한테,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일단 여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보자님이 그 처음 겪었던 현상하고 점점 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겪으셨던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토대로 들어보면은 지금 다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사도 물론 네네. 제 생각인데 엄마가 항상 제 어릴 때 원래 저희 친가 쪽하고 굉장히 불자 집안, 그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엄마랑 할머니가 교회를 가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서 식구들끼리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희 엄청 많이 똑같네요. 싸워가지고 그때 엄마랑 저랑 맨날 악몽을 꾸고 막 피 흘리는 꿈, 뭐 뱀들이 나오는 꿈, 막 그런 거 꾸고 막 그 귀신들이 제 귀에서 웃음소리도 막 하하하하 웃음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막 제 발목을 잡는다든지 막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 제사는 제 기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쵸, 어릴 그쵸, 때 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네, 제사는 제 기준이고 제가 하나의 기준이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털을 잘못된 대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뭐 같이 왔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뭐 그것도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집 쪽에가 좀 커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보자님 부분에서 여기서 제보자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보자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있었던 이야기를 네, 네. 여기를 뚝 띄어가지고 집에 대한 이야기만 딱 넣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제보자님은 아무 현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딱 와가지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고 갑자기 도베르만을 놨었는데 도베르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액자가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어요. 과거 얘기를 다 뺀다고 하면은 여기는 네네네. 정말 지금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저는 집의 영향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만 보면. 네, 저도 이 집뿐만 아니고 집 안에 있었던 일 자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보자님 부적 몇 장 가지고 계시죠? 요번에 그 도베르만 사건 때 다 버렸을 겁니다. 아, 아마. 그래요? 부적이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전부 다. 아니, 놓아버리면서 전부 다 버렸거든요. 일단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일단 그 부적을 저희가 만약에 가는 날짜가 되면은 일단 진도가 새로 써줄 거니까 일단 다 태우세요. 저희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가 가는 날에 다 태워버리세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혹시 네네. 뭐 옷장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뒤쪽에 여기 자주 보인다는 동선도 봐야 되고 그리고 네네.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제보자님. 네네.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해보시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거 카카오톡 혹시 아시면은 제 거 카카오톡으로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집은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짓지? 폴터집. 도베르만 집. 도베르만 집? 폴터집이라고 하자. 폴터집. 폴터집으로 하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 그러면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봤을 때 일어났다고 딱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폴터가이스트를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신호를 정확하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가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장담드릴게요. 아 근데 커요. 폴터가이스트가 정말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곳이면 일어나요. 네. 우리가 가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가정에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얘가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더러운 윤시연이가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띠꺼운 무당이 가면은 얘가 또 경고성으로 던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제보자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한테 겁을 주기 위해, 그리고 혹은 내쫓기 위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베이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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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던졌어. 잠깐만.